추리 자리 구조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 구조이고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추리 자리 구조가 왜 나왔는지를 일단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링크드 리스트 자료 구조는 예를 들어서 그 리스트 노드가 한 1000개 정도 있어요. 만약에 1000개 정도 있으면 운이 좋아서 내가 뭔가 찾았는데 찾으려고 여러분 그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노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해야 돼요? 검색해 봐야 되죠. 근데 만약에 노드가 한 1000개, 10,000개 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 1000개 정도 있어요. 근데 운이 좋게 내가 찾으려는 노드가 제일 앞쪽에 있으면은 한 번에 찾을 수 있죠. 근데 운이 좀 나빠서 그게 제일 뒤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0번 탐색해야 되죠. 1000번 탐색해야 돼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한 중간 정도, 뭐 여러 번, 한 중간 개수 정도만큼의 탐색을 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만큼 계속 탐색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값을 찾을 때 시간이 그 노드 개수가 늘어나는 만큼 선형적으로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탐색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탐색 시간 오래 걸리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리라는 자료 구조가 나왔어요. 그래서 추리 자료 구조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찾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대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추리 자료 구조는 그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나무예요. 나무와 같이 생긴 자료 구조예요. 나누과 같이 생긴 자리 구조고 그래서 리스트, 스택 큐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선형 자료 구조인데 트리는 비선형 자료 구조예요. 비선형 자료 구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모든 노드들이 다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아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아요. 어, 저 트리를 얘를 거꾸로 뒤집으면 얘가 뿌리가 될 거고 위에 이제 얘네들 이제 가지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가지처럼. 그래서 얘를 우리는 트리 자료 구조라고 우리는 부른다. 트리는 부모 자식 관계를 가진 노드들로 이루어져 있다. 부모 자식 관계.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트리가 하나 있고 그 트리 뿌리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가지가 이렇게 쭉 뻗어져 있죠. 가지가 쭉 뻗어져 있어요. 그래서 트리는 계층적인 조직 표현, 그리고 여러분들이 윈도우 컴퓨터 그러니까 물론 뭐 다른 운영체에도 마찬가지로 디렉토리가 다 그 탐색기 여러분 디렉토리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디렉토리 구조로 표현을 할 때 트리 자리 구조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뭐 그리고 아마 뭐 여러분 그 인공지능에서 디시전 트리 결정 추리를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로 트리라는 자료 구조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트리 자료 구조는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트리 자료 구조는. 자,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어, 지금 오른쪽에 있는 탐색기에 보면 뭐 내 문서가 있고 그 문서 아래 특정한 문서들이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 또는 책이 있으면 그 책 안에 섹션이 있고 챕터가 있고 그 챕터 안에 또 이렇게 섹션으로 나눠지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 트리로 또 표현할 수도 있다. 음. 그리고 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도 마찬가지로 방금 얘기했듯이 트리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떤 결정을 해야 될 경우 B가 예보되어 있는가 Yes와 No에 따라서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표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트리 자료 구조를 많이 사용한다. 자, 그래도 이제 트리를 우리가 보려면은 맨 먼저 용어를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을 때 배열은 어때요? 뭐 엘리먼트가 있었고 인덱스라는 용어가 있었죠. 네, 이 연결 리스트는 링크드 리스트는 노드가 있었고 링크가 있었고 근데 트리는 용어가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자리 구조보다는 좀 더 복잡한 용어들을 사용을 한다. 음. 그래서 이 트리가 있으면은 이 트리의 맨 위에 있는 잠깐만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지금 트리가 어떤 노드가 있고, 그리고 그 노드들이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트리의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우리는 노드라고 불러요. 우리가 뭐 연결 리스트 할 때도 우리가 노드라고 불렀죠. 얘네들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부르고, 그리고 부모가 없는 노드를 우리는 루트라고 얘기한다. 루트.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얘는 루트예요. 자기 위에는 부모가 없죠. 그래서 얘는 루트 뿌리예요. 루트 노드가 되고, 자, 그리고 섭트리라는 용어가 있어요. 섭트리. 하나의 노드와 그 노드들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트리예요. 자, 자, 여기서 보면 어, 서브트리가 지금 세 개 있어요. 서브트리가 세 개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노드와 그 노드들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트리를 서브트리라고 얘기한다. 서브트리. 자, 그리고 엣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엣지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링크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선 연결되어 있죠. 얘네들을 우리는 엣지 또는 링크 또는 간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쭉 잘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드, 루트, 그리고 이 큰 트리 안에 결국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큰 트리 안에 작은 트리가 또 있는 거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작은 트리가 또 구성이 되어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단말 노드라는 용어가 있어요. 터미널 또는 리프 노드. 그래서 자식이 없는 노드들은 얘네들은 자식이 없는 노드들이죠. 얘네들은 단말 노드라고 불러요. 리프 노드. 단말 노드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러니까 단말 노드 말고 그 이외 노드들은 다 비단말 노드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지금 보면 비단말 노드는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노드는 A, B, C, D는 자식이 있는 노드들이죠. 음.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얘네들은 단말 노드, 자식이 없는 노드예요. 그러니까 어, 엣지가 연결돼, 그러니까 엣지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가 없어요. 아래쪽에. 그래서 얘네들은 자식이 없다. 그래서 얘네들은 단말 노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자, 그리고 어, 자식, 부모, 형제, 조상, 자손 노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족보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면 족보가 어,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 비슷해요. 부모가 있고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정조, 고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대가 있을 거고 그 자손들도 있을 거고 또는 뭐 형제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거하고 비슷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트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B노드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이 B노드를 기준으로. B노드를 기준으로는 A는 부모 노드고 C하고 D는 뭐예요? 형제 노드죠. 같은 부모 아래에서 나왔으니까 형제 노드예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 E, F, G는 뭐예요? 자기 자식이죠. 그래서 자식 노드, 자손 노드 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여기서 뭐 사촌, 뭐 저기 고모 뭐 이것까지 표현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부모, 형제 그리고 자손 노드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레벨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레벨.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레벨들은 각 트리의 각 계층의 번호예요. 네, 이렇게 따지면 한 세대를 우리가 인간으로 따지면 한 세대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부모 세대가 있고, 지금 현재 세대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자기 세대가 있고, 자식 세대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레벨은 이 각각의 그 해당하는 각 계층의 층을 나타내고 있어요. 트리의 각 층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레벨이 1, 2, 3. 레벨이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세 개의 레벨이 있다. 세 개의 레벨이 있다. 그리고 이 트리의 높이는 가장 높은, 그러니까 최대 레벨을 이 트리의 높이라고 얘기한다. 지금 높이는 그러니까 3이죠. 3이에요. 레벨이 세 개의 레벨이 있고 가장 높은 레벨은 3이고 그래서 트리의 높이는 3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차수가 나와요. 차수. 디그리. 디그리는 어떤 특정한 노드가 가지고 있는 한 노드가 가지고 있는 자식 노드의 개수예요. 자식 노드의 개수. 어, 지금 보면 부모 노드, 그러니까 A 노드는 차수가 얼마예요? 3이죠. 자식이 3명 있으니까, 3개 노드 있으니까, 자식 노드가. 자, B 노드 입장에서는 자식 노드가 3개 있고, C 노드 입장에서는 자식 노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C 노드는 차수가 1이고, D 노드는 차수가 2,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용어들을, 이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익혀봅시다. A 노드는 루트죠. 루트는 A 노드고, B는 D와 E의 그 부모죠. 어. 그리고 C 노드는 또 어떻게 돼요? B의 시블링 노드, 형제 노드죠. 형제 노드. 그리고 B의 D와 E는 B의 자식 노드. 아까 이거네. 자식 노드고 얘는 자식 노드고 그리고 B의 차수는 얼마예요? 자식이 자식 노드가 2개 있으니까 차수는 2다. 그리고 이 트리의 높이는 얼마예요? 트리의 높이 4죠. 어, 4예요. 그래서 레벨이 하나, 둘, 셋, 4개 있고 이 레벨 가장 높은 레벨의 수를 이 노드의 차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차수가 지금 그러니까 높이가 4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크게 나눌 때는 이진 트리와 일반 트리로 나눌 수 있다. 이진 트리와 일반 트리로 나눌 수 있다. 자, 이진 트리와 일반 트리에서 지금 보면 직관적으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눈으로 봤을 때 차수가 2 이하이죠. 항상 이진 트리는. 일반 트리는 차수가 뭐 좀 많은 것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뭐 자식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이진 트리는 차수가 반드시 2 이하인 트리로만 이루어지는 게 이진 트리라고 보면 된다. 어쨌든 근데 트리는 이렇게 이진 트리와 일반 트리로 구분되어 있고 이번 학기에 우리는 이진 트리까지만 살펴보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진 트리는 보통 바이너리 트리라는 이름으로 바이너리가 2라는 뜻이죠. 바이너리 2개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진 트리를 배울 거고 이진 트리는 모든 노드가 2개의 서브 트리를 가지고 있는 트리를 이진 트리라고 얘기한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서브 트리는 공집합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노드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진 트리의 노드에는 그러니까 맥시멈 최대 2개의 자식 노드가 존재한다. 모든 노드의 차수는 2 이하가 된다. 이제 이게 핵심이죠. 2 이하가 되는 게 핵심이죠. 모든 노드의 차수는 2 이하가 된다. 그래서 이 뭐 구현하기가 좀 편해요. 그리고 이진 트리에는 서브 트리 간의 순서가 반드시 존재한다. 자, 이것도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다. 이진트리에는 서브 트리 간의 순서가 반드시 존재하고 그리고 차수가 2 이하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아래쪽에 보는 것처럼 루트 노드가 있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서브 트리로 구성되어 있다. 왼쪽 오른쪽 서브 트리로 구성되어 있다. 오케이. 자, 봅시다. 자, 넘어가서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이진 트리예요. 이진 트리이고 왜 이진 트리인지 한번 봅시다. 이진 트리는 위진 트리의 서브 트리는 공집합일 수 있다라고
여기 정의가 되어 있죠. 서브 트리는 공집합일 수 있다라는 정의가 있죠. 맞죠? 그래서 이 서브 트리는 그러니까 이 루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왼쪽 서브 트리와 오른쪽 서브 트리가 있어요. 근데 이 서브 트리는 공집합일 수 있다. 그러니까 서브 트리에 노드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 이하가 된다. 차수가 2 이하가 된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A 노드 입장에서는 차수가 지금 서버 트리가 2개 있죠? 2개 있어요. 그래서 이진 트리는 공집합이거나 루트와 왼쪽 서브 트리, 오른쪽 서브 트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성된 노드들의 유한한 집합으로 정의된다. 이진 트리의 서브 트리들은 모두 반드시 이진 트리이어야 한다. 자, 서브 트리가 하나 있고 서브 트리가 있고 그리고 이 서브 트리도 뭘로 돼 있다? 이진 트리이어야 된다. 모든 서브 트리는 이진 트리여야 된다. 그래서 이 서브 트리 입장에서는 서브 트리 1 입장에서는 또 서브 트리를 가지고 있죠. 왼쪽 서브 트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맞죠? 근데 이 왼쪽 서브 트리 그 서브 3이라고 되어 있는 저 서브 3은 서브 3도 뭐예요? 이진 트리의 조건을 만족하나요? 만족하죠? 얘도 그러니까 서브 트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서브 트리는 공집합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서브 3도 이진 추리를 만족하고 서브 1도 이진 추리를 만족해요. 그리고 전체 추리 입장에서도 이진 추리 조건 만족하나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루트 입장에서는 왼쪽과 그러니까 2 이하의 차수 그러니까 2 이하의 차수로 구성된 그 노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진트리라고 하고 그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이진트리라고 하고 그 조건 조금 이따가 나오겠네요. 이진트리라고 하고 그리고 이진트리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진트리는 노드가 n개이면 엣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간선의 노드는 n-1개가 될 수 있다. n-1개가 된다. 자, 볼게요. 지금 노드가 몇 개죠? 노드 7개 있어요. 맞죠? 노드 7개 있는데 얘를 다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엣지가 몇 개 필요해요? 6개 필요하죠? 6개 필요해요. 근데 이 6개 필요한 이유는 반드시 차수가 지금 보면 차수가 2 이하이고 그리고 지금 노드가 가득 다 찼죠? 공집합이 없고 물론 뭐 이 리프 노드 빼고 노드가 지금 가득 다 찼어요. 가득 다 찬 경우에는 노드가 n개 노드가 있으면 7개 노드가 있으면 1-1개의 간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성질은 어떤 높이가 h인 이진트리의 경우 높이가 그러니까 높이가 h인 경우 최소 h개 노드를 가질 수 있어요. 자, 왼쪽 그림 한번 볼까요? 왼쪽 그림은 높이가 3이죠. 높이가 3이에요. 근데 이 높이가 3인 이진트리의 최소 노드 개수는 3개가 될 수 있어요. 3개. 왜냐하면 루트 노드가 있고 차수가 2 이하이면 하나는 가질 수 있으니까 하나 가질 수 있죠. 근데 높이가 3이어야 되니까 어쨌든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자식이 있어야지 높이가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또 자식 노드 왼쪽으로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최소로 가질 수 있는 노드 개수는 3개죠. 높이가 3인 경우에. 음. 최대로 가질 수 있는 노드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최대로 가질 수 있는 노드의 개수는. 높이가 3인 경우에는 루트 노드 있고 왼쪽 오른쪽을 가득 채워야 되죠. 그리고 왼쪽 노드 입장에서는 또 왼쪽 오른쪽을 또 가득 채워야 돼요. 얘 입장에서도 왼쪽 오른쪽을 가득 채워야 되죠. 가득 채워야지 노드를 최대로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높이가 높이가 하나, 둘, 셋, 높이가 3인 경우, 그리고 가득 채워져 있는 경우, 이때는 노드의 개수는 2의 이 높이 개수의 지수성만큼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1개의 노드를 가질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높이가 얼마죠? 2의 3승계죠? 8이죠? 8 마이너스 1하니까 7개 나오죠? 그래서 최대로,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포화 상태라고 그래요. 노드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노드를 가득 채우면은 실제 전체 노드의 개수는 이 성질을 따른다. 2의 높이 지수성 마이너스 1개의 그 노드 개수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성질을 좀 보면 n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는 이진트리의 높이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거하고 성질이 좀 유사한데 높이는 최대 n이에요.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죠, 사실. 그리고 또 n개의 노드를 가진 이진트리의 최소 높이는 얼마가 될까요? 최소 높이는. 자, 이진트리의 높이를 최대로 높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식만 계속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해서 이렇게 쭉 만들면 높이가 최대로 올라가겠죠. 근데 높이를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노드들을 가득 다 채우면 되죠. 가득 쭉 다 채우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노드들을 잔뜩 다 채웠어요. 근데 뭐 이진출이니까 차수를 그러니까 3 이상으로 많이 만들 수는 없죠, 자식들을. 그래서 높이를 가득 채운 자식 왼쪽, 오른쪽을 각각 두 개 개수만큼만 가득 채웠어요. 자, 가득 채운 상태에서는 높이가 얘는 이제 3이 나와요. 지금 보면 노드 개수가 몇 개예요? 얘는 아까 우리가 그 성질 배웠죠? 2의 높이 개수 지수성 마이너스 1이 얘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노드 개수라고 그랬죠. 노드 개수가 그러면 얘는 몇 개다? 7개죠? 7이에요. 7개예요. 근데 7개인데 반대로 그러면 7개인 경우에는 높이가 얼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 로그 그 밑이 2인 로그를 구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로그 2에 n 플러스 1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차수, 그러니까 높이가 나온다. 높이. 지금 n은 7이고 플러스 1 하면 8이죠. 저 로그 2의 8은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높이는 3이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성질하고 어, 뭐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진출이는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가지고 있다. 이진추리는 분류를 호화 이진추리와 완전 이진추리 그리고 기타 이진추리 그 이외 이진추리로 구분한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포화 이진추리는 지금 보는 것처럼 그림처럼 이진추리의 노드의 높이에 각각 다 노드들이 다 가득 찼죠. 자, 완전 이진추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 이진추리는 높이가 1인 경우,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가득 찼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2번 계층에서는 가득 찼고, 계층 3에서는 마찬가지로 가득 찼어요. 근데 계층 4인 경우에는 어때요? 가득 차지는 않았는데,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득 찼어요. 자, 이와 같은 추리는 완전 이진 추리라고 해요. 완전 이진 추리. 그런데, 어, 지금 보는 것처럼
기타 이진 트리도 있어요. 기타 이진. 그 이외의 이진 트리를 보면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높이가 그 노드가 왼쪽 오른쪽 채워져 있는데 각 차수마다 B의 노드가 비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 B의 경우가 비어 있고 자 D 노드는 또 왼쪽 자식이 또 비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트리는 이 기타 이진 트리라고 하는데 자 완전 이진 트리하고 다시 한번 구분해 보면 완전 이진 트리는 모든 노드들의 그 모든 그 해당하는 높이의 노드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순서대로 가득 차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층에서는 가득 찼고 두 번째 계층에서도 가득 찼어요. 세 번째 계층에서도 가득 찼고 네 번째 계층에서도 나머지 비어 있는 노드들이 있긴 하지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득 차 있는 형태를 완전 이진 트리라고 부른다. 포화 이진 트리는 뭐 그냥 완전 가득 차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포화 이진 트리는 용어 그대로 각 레벨의 노드가 꽉 차 있는 이진 트리를 의미한다. 꽉 차 있는 이진 트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전체 노드 개수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2의 높이 치수성 마이너스 1만큼 노드 개수를 가질 수 있고 어, 그리고 어, 이 포화이진 트리는 각 노드의 번호를 붙일 때, 각 레벨, 그러니까 각 청 또는 각 레벨 단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번호를 우리가 순서를 붙일 수 있어요, 번호를. 그래서, 자, 제일 윗 레벨 1번 계층에서는 얘가 1이 되고, 왼쪽에서 오른쪽인데 하나만 있으니까 1이 되고, 두 번째 계층에서는 어떻게 되죠?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얘가 2번, 얘가 3번이죠. 3번 계층에서는 어떻게 돼요? 3번 레벨에서는 4, 5, 6, 7이 되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는 8, 9, 10, 11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순서를 우리가 번호를 붙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번호를 좀 붙일 수 있어요. 자, 어, 포화 이진 추리는 방금 봤던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겠죠. 포화 이진 추리는 전체 노드의 개수는 2의 높이 지수성 마이너스 1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고 포화 이진 추리는 이 순서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일 수 있다. 완전 이진 추리는 레벨 1부터 K-1까지는 노드가 모두 채워져 있고 마지막 레벨에는 반드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노드가 채워져 있는 이진 트리를 완전 이진 트리라고 한다. 이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지금 얘는 레벨이 하나, 둘, 1, 2, 3 레벨이 있는 거죠. 1, 2, 3 레벨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했죠. 레벨 1번부터 얘가 1번 레벨, 2번 레벨, 3번 레벨이 있어요. 자, 1번부터 3번까지 게 3개 레벨이 있는데 1부터 레벨 K가 레벨 개수라면 그러니까 높이라면 얘는 3이니까 3-1이면 얼마죠? 2죠? 그래서 1부터 2까지 레벨은 노드가 어떻게?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마지막 레벨은 어떻게 된다고요? 노드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채워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 지금 보는 것처럼 얘는 완전 이진트리예요. 자, 그런데 오른쪽 얘는 어떻게 돼요? 완전 이진트리가 조건이 만족 안 하죠. 맨 마지막 레벨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6번 노드가 어떻게 돼 있죠?
다음 그러니까 3자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얘는 완전 이진 추리가 아니다. 완전 이진 추리가 아니다. 자, 그리고 이 노드의 번호도 마찬가지로 아까 봤듯이 포화 이진 추리와 마찬가지로 노드의 번호를 우리가 붙일 수 있다. 그래서 레벨 1번부터 윗 레벨부터 1번, 아래 레벨에 2, 3, 그 아래 레벨에 4, 5, 6 이렇게 번호를 순서대로 붙일 수 있다. 자, 이제 구현 단위 그 레벨로 구현을 어떻게 할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진 추리는 표현하는 방법이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거하고 비슷하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배열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포인트를 이용해서도 또 표현할 수 있다. 배열과 포인트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과 포인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어, 이것까지만 보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자, 배열 표현법은 모든 이진 추리를 포화 이진 추리라고 가정하고 각 노드에 번호를 붙인다. 각 노드에 번호를 붙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트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트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만들 트리가 이렇게 있고 얘를 포화 이진 트리라고 가정하고 각 노드에 번호를 한번 붙여봅시다. 번호를 어떻게 붙이면 되죠? 1, 2, 3, 4, 5, 6 이렇게 붙이면 되죠. 맞죠? 자, 이렇게 번호를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번호를 배열에 인덱스로 삼고, 인덱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해당하는 인덱스에 데이터를 한번 저장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배열처럼 저장이 될 거예요. 해당하는 인덱스의 값이 들어가죠? 들어가나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러면 이 경사 이진 트리,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트리를 배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포화 이진 트리라고 가정하고 배열에 이 트리에 번호를 붙여야 되죠. 번호 한번 붙여볼게요. 얘 1, 얘 2번. 그리고 실제로는 포화 이진 트리라면 여기 번호가 있어야 되는 거, 노드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가상의 노드가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다가 번호를 한번 붙여볼게요. 뭐 물론 번호를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일단 번호 붙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노드는 어디예요? 얘죠. 얘 맞나요? 얘에다가 4번 붙이고 그리고 나서 원래 실제로는 포화 이진트리면 5번, 6번, 7번이 되겠죠. 자식이 있으면. 그리고 나서 얘는 뭐예요? 몇 번이 돼요? 8번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가정하고 인덱스를 붙이고 나서 배열에다가 표현해 볼까요? 들어가지나요? 어. 일단 들어가졌죠? 자, 이렇게 배열로 표현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자식 노드와 부모 노드를 각각 한번 찾아보면 자식 노드와 부모 노드를 찾아보면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i 노드의 부모 인덱스 노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노드라고 가정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i가 2라고 가정해 볼게요. i는 2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i 노드의 부모 인덱스는 그럼 얼마일까? 부모 인덱스는 이 B의 부모 인덱스는 누구예요? 부모 노드는 누구예요? A죠. 근데 A의 부모 노드의 인덱스는 얼마예요, 지금? 1이죠. 그럼 어떻게 찾아갈 수 있어? 2-2 하면 찾아갈 수 있죠. 그래서 I 나누기 2 하면은 부모 노드 인덱스 찾아갈 수 있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2번 B 노드의 오른쪽 자식 노드 한번 찾아볼까요? 오른쪽 자식 노드는 지금 어디, 누구예요? 2죠. 2. 이 노드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i에
2i 플러스 1 하면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i를 지금 뭘로 가정했어요? 2라고 가정했죠? 4 플러스 1 하면 오른쪽 자식 노드. 왼쪽 자식 노드는 그냥 얘를 2배 시키면 왼쪽 자식 노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배열 성질을 잘 우리가 배열의 성질을 잘 알고 있으면 부모와 자식 관계를 배열로 잘 표현할 수 있다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